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1월 5일 시장 분석 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랑 S&P 나스닥 필라델피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파악을 해보자면 국채 금리 상승 속에서 금융주의 강세와 기술주의 약세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약간 혼조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이 금리 인상 전망이 더욱더 이제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근데 여러 전망들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이제 악재로 이제 작용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금융주 쪽인데요. 지금 화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화재 쪽을 제외한 다른 금융주를 보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 PBR, 가치주 쪽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 내용도 나오니까 그 부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은 유동성이 시장에선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밸류를 미리 먼저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이제 한동안은 좀 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금융 쪽 좋다. 저 PBR 괜찮은 것 같다. 성장주는 반대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등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미국 하루 확진자 108만 2,549명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 사망자 숫자나 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증세가 약하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좀 효과가 약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가 나왔고요. 이러한 확진자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단기적으로 ISM 12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8.7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발표 11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52만 9천 건이 감소한 1,060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자발적 퇴직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37만 명 증가한 450만 명으로 한동안 구인난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인 쪽이 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CPI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보는 필요성이 보여지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76.99달러로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역시도 원자재이므로 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어가지고 정부의 액션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달러는 강세, 금 가격 역시도 이번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 한국은행 이제 회의가 있을 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미술 시장 커지고 있다라는 건 계속 들어오셨을 테니까 이거 파악하시고 지금 아이폰 13이 13이 이 4분기에만 4천만 대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역대급 판매량이다라고 하는데 관련주들 지금 2월이면 실적 발표하잖아요. 예, 좀 상대적으로 덜 평가를 받고 있는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곧 있으면 840조 유동성을 푼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저 PBR 종목들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국에서 유동성을 많이 풀면은 한국 쪽의 저 PBR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 중국 쪽에서 유동성을 계속 푸는 것들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디지털 위화나 지금 시범 출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확 퍼뜨릴 것이다라고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일본이나 아니면은 미국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엔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보고 한국도 디지털 원 이거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관련주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배팅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저출산이 비상이라 다시 한번 엔젤 사업 쪽에 좀 괜찮은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이제 엔젤 사업 관련해가지고 쭉 올라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 캐디소프트를 시작으로 액션이 취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엔젤 사업 관련주들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FOMC 의사를 공개하고요. ADP 취업자 변동 지수 역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무역 수지와 미국이죠. 자, 그리고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그동안 투표권이 없었던 세인트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하는데 이 양반이 투표권을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해요. 이 사람 얘기 하나하나에 조금 이 금리 관련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파적인 속도를 이 사람의 연설을 통해서 얻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정리부터 먼저 다 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중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한번 눌러달라. 그리고 그 1만 기념으로 제가 탑10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보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지금 딱 배당락 끝나고 신주인수 배정일 요거까지 딱 끝나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SK두산 현대중공업 CES에서 탄소 감축 솔루션을 지금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탄소 이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들의 부담도 점점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놓는다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조금 효자 노릇을 하는 캐시카우를 열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너무나도 좋다. 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보다 시대적인 흐름 타는 게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았을 때 두산중공업의 성장의 파이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여기서 연결해서 보자면요. 야, 역시 좀 난 신주인수 받았다.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하고 망설임 없이 금투에서는 던지는 모습, 외국인에서 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에서 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누군가는 여기에서 배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나름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될 게 뭔지 한번 꼽아보자면 이게 가장 최근 거거든요. 일단 딱 봐야 될 거. 첫 번째, 다 지나갔죠. 14일. 일단 신주 배정 통지되고 21일. 자,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됩니다. 이거 거래되는 거 아시죠? 자, 요때 아마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확정 가액 나오고 구주 청약까지 딱 진행을 하고 일반 공모 청약까지도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서의 흥행이 또 향후의 주가에 이제 조금 변동성을 주는 그런 이슈를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주 청약이 너무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일반 공모 역시도 사람들이 막 몰린다. 라고 하면요. 2월 달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대선 TV 토론 이슈가 있습니다. 당연히 엮여가지고 어떻게 펌핑이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월 달까지 매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3월 같은 경우에는 신주가 상장을 함으로 당연히 물량이 막 쏟아지겠죠. 요거 소화하는 데만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못해도 2달 봅니다. 한 분기 봐요. 한 분기 3달, 두 달에서 3달. 짧아봤자 한 달. 그때는 좀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심을 해서 지켜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일정 보았을 때 2월 전에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와주던 애들이 플러스로 바뀌어주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봤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상으로 나쁜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쌍 바닥 뒤졌고 21선 어떻게든 이탈 안 하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21선 위에 있으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21선 돌파해주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가주는 게 이 두산중공업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 결국에는 이것도 좀 오래 돌아가긴 했지만 맞췄잖아요. 예,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도 여기까지는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요, 이평선 밀집해 있는 부분도 다 뚫어준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전까지는 어떻게든 액션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2월 초에 이쪽에서 위치를 하게 된다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월 중순까지 좀 액션 이전 고점까지 가주다가 그 상장 한 2주 3주 막 이때 전부터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니까요. 기대감이 한참 뿜뿜할 때인 2월 초반대, 이 대선 TV 토론 때 좀 올라가다가 그 전에 이제 상장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거는 언제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이건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상황별로 전략 대응 방법 짜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단순하게 21선 위에 있으면 편안하게 보자. 조금 여유롭게 보더라도 11선, 11선에서 21선 부근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근 위에 있으면 여유롭게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 중공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신다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실제로 영상에서 조금씩 수익이 나오곤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구독 올라가는 게 더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이제 멤버십도 운영하는 거 아실 텐데 멤버십 관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 연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서 12월 달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구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